자, 22년도 6월 20일입니다. 자, 자금 시장을 알아보겠는데, 그죠? 쇼킹하긴 쇼킹했어요. 요, 어쩌다가 이제 CS 베어링이 나왔는데, 저희는 무증 받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이미 오래전에 사서 무증 받고, 이제 매도 구간에 1차에 접어드는 거라서 요건 또 이렇게, 얘가 어째. 자, 삼성전자 한번. 자, 삼성전자도 자, 이렇게 추락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뭐 지수가 언제쯤 이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하락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자, 어, 반등을 해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채권이 내일은 미국 휴장에 들어간 상태라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20년물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년물 채권이 발행이 있어서 대형주를 방어했어야지 되는 날이에요. 바로 기간 산업 자금으로 여러분 A3,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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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까지의 어음들을 방어해주는 자금으로도 쓰인 상태인데, 자, 어찌됐건 이제 채권은 그냥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저희 장중에 회원분들이 채권을 보신 게 있어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바뀐 걸 보여드리면요. 우리 장 마감할 때의 채권이에요. 0.05로 끝났죠? 채권 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 평가절하. 차라리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방어를 못했어도 자금이 채권으로 간 겁니다. 저 KTB가 마이너스가 나면서 얘가 플러스가 난다. 전일보다 더 줘야 돼서 우리가 5원하고 10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럼 평가 절하가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가 나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자, 막 2%까지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 이탈이에요. 근데 조금 얘기가 이제 장중에 다 계속 쉴 새 없이 채권을 체크해 나갔습니다. 막판에 종가의 원화가 평가 여기서 40으로 변환된 거는 보이시죠? 그리고 채권도 조금 변화가 됐죠? 0에서 채권이 플러스로 확, 자, 5 정도. 근데 지금은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채권이 변화가 확 나왔다라는 거예요. 채권을 이제 좀 보여드리면, 아침에도 채권을 보여드리면, 채권이 좀 얘기가 틀렸지만, 자, 지금도 채권은 이제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채권 변화를 보여드리면, 확연하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채권은 마감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 환율은 여기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요. 휴장이 들어갔어요.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거는 내일 20년물 채권이 있어서 아침에 채권이 자 매도 기회를 줘야지 돼요. 매도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자 채권은 뭐 이런 상황인데 또 목요일날 국채 만기가 9천억이 들어가고 이제 내일도 20년물 채권에 이제 나오면 그만큼 채권은 우리 이제 7월 14일 스펙타클 하겠죠. 참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지금 채권은 상황이 오늘은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장중에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10년물 채권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채권이 조금 10년물 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빅컷 이후로 미국과 우리는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요때 잘못을 해서 그래요. 요때 코로나 때 요때 아주 큰 잘못을 했고 트럼프 임기 말과 바이든 초기에 자 이때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 구간 보이시죠? 19년도에 우리가 1.1일 때 미국은 1.4였어요. 자 우리가 더 낮았습니다. 요거 코로나 때 자금을 풀었는데 이때 우리가 빅컷을 날렸습니다. 빅컷을
우리는 0.75를 한 번도 낮춰본 일이 없어요. 0.5를. 0.75는 큰일 나죠. 근데 한 번도 우리는 0.75를 0.5를 빅스텝을, 미국은 자이언트 때 0.75지만 이번에 1%도 얘네는 올려본 일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22년도 3월에 빅컷을 날리면서 0.75를 날리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버렸어요. 이게 19년도에요. 3.11 미국이 2.814 이거 10년 물채권이에요. 자, 근데 이때는 미국은 2.5 금리가, 우리는 사실 1.75가 아닌 1.5였어요. 오히려 금리를 올릴 때 우리는 1.75를 올려놓고선 7호를 올리면서 더 빠져버렸어요. 왜냐고요? 자, 이때 더 이후로 우리는 바이백을 해줬으니까요. 자, 채권을 많이 풀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채권을 사들어줬어요. 금리 올리지만 자, 우리 시장에서 나가지 말아라 하고, 그러니까 아하, 요것도 금리 올리면서 테이퍼링을 해주는구나 하면서 외국인이 막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주 그냥 덴마크니 우리 시장에서, 자, 이때 국부가 들어왔었죠. 걔네들이 일본부터 그냥 신나게 금리가 빠지면 채권 금액은 올라가요. 지금 채권을 사라, 누군가 사라 그러면 자, 지금이 가장 쌀 테다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린다. 너나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된댔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상황이 미국도 부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도 우리하고는 살짝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바로 미국은 1.75일 때 18년도 금리가 2.5였어요. 지금 미국 1.75죠. 자, 다음번에 미국이 올리면 2.5예요. 그리고 우리는 1.75에서 2018년도에도 자 1.75. 근데 시장 금리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는 저기가 있고 미국은 여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은 아직 0.75를 이때보다 더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때랑 똑같은데 금리가 저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으로는 우리가 자,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이 두근두근 보셔야 될 우리 채권을 보여드릴까요? 전체 모든 채권 지수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채권 지수가 플러스로 끝나면서 채권이 금리가 낮아져서 오늘 한시름 덜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딱 보시면 뭔가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느끼게 돼요. 우리의 오늘 채권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뭔 일이야? 라고 보이시죠? 시장 금리만 두려워해서, 자, 정말 오늘 종일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시장 금리만 바로 낮췄습니다. 이거예요. 10년 물채권 우리 시장 금리의 0. 그래서 10년 물채권이 플러스에, 자, 초장기채는 이렇게요. 초장기채가 원래는 가격이 제일 비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버렸어요. 8,000원대.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채권이 얼마였냐고요? 기본적으로 뭐 천차만별이었지만 20년도 금리가 낮아질 때는, 자, 최근에 12,000선에서 거래가 됐었죠. 자, 바로 채권 금리는 이렇게 변화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채권이 이루어지는 구간에서 거의 13,000원에 육박을 했고요. 자, 11,000원, 12,000원. 지금 9,000원 10년 물채권만 9,600원이요. 그나마 자, 10년 물채권을. 근데 우리 단기채가 지금 비쌉니다. 가격이. 이 단기채는 금리가 폭등락을 해버리게 돼요. 자, 이제 이 채권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만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의 오늘 인플레이션 지수는 저거를 방어해서 그나마, 자,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물론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지만, 무지막지하게 10년물만요. 왜 방어를 하냐고요? 요거 때문에요. 이게 우리 인플레이션 지수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수없이 보여드렸어요. 4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많이 넘어갔다. 딱 봐도 5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5가 넘어갔죠? 이게 5.2. 자, 이 두 개가 인플레이션 지수예요. 이게 바로 대출금리에 3일 뒤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 그래도 조금 밀렸어요. 10년 물채권이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3일 뒤에 영향을 줘요. 오늘 채권은. 자, 이 상황에서 스펙타클 했어요, 오늘. 자,
억지로 채권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하고의 이 격차가, 그러면 이제 이번 하락은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우리가 2018년도에 펀맨들이 막 등장을 했거든요. 막 폭락을 한다.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지만 오히려 아니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인플레이션. 근데 사실 러시아는 자기네 때문이 아니지만 푸틴은 자, 푸틴이 왜 영향을 안 줘요? 자, 순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지, 기준금리를 빨리빨리 올려야지 시장금리가 멈추게 된다고요. 자, 기준금리를 빨리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시장금리가 왜 올라가게 올리냐고 그러죠. 시장금리가 4, 6, 8, 10 막 이렇게 뛸 때 기준금리를 올리면 4, 5, 6 이러다가 4, 5, 6 이러다가 6.5, 6.8, 7, 7.2 이러다가 다시 6.8, 6.5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뭐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인플레이션이 좋게 진행이 되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요. 물가가 막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가 돼요. 이게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자,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자, 이렇게 또 뭐라고들 얘기하냐면,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몇 달 안에 강세장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얘기부터 다 나옵니다. 자, S&P 지수가 6천까지 못 뛸 것이다 어쨌다. 우리가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은 어찌됐건 위험성이 있고, 자, 이거 7시 2분에 나왔던 기사예요. 제가 단기물이 위험하다라 그랬죠. 자, 위험 회피 심화, 단기물 불안 확대. 단기물은 원래 저거는 FX입니다. 환율. 그래서 단기물이,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단기물이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 오늘 이제 환율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고시 환율이 이미 9시 됐으면 떴어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422회차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이렇게 미국이 휴장이니까 오늘 했고, 지금은 현재 현물한 비교표, 지금은, 자, 휴장이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도 풋을, 일부 가지고 있는 풋을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자, 아까 숫자보다는 원달러 환전 시에 원화가 강세가 진행된 거죠. 1291.4라. 실제는 1300원이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어지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원화 가치가 강세니까 미국은 휴장해도 유럽이 오르겠구나. 근데 우리가 다 느껴요. 지수가 올라가도 이게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한 번은 크게 난리가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합니다. 물론 비중대로 여러분이 매매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인데요. 지금 잠시만요. 채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내일은 이제 20년물, 우리 채권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채권이에요. 원래는 그 20년물을 자, 내보내자라고 발행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0년, 30년, 50년이 있는데 20년물이요. 차라리 50년물을 풀지를 말던지, 아니면 그죠? 1, 2, 30년 하던지. 근데 중간에 1, 3, 5가 있는데 20년물을 넣어버리니까 20년물이 발행이 제일 좋지 않은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다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시작해 봤자이긴 한데, 지금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참 이런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중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ELW는 지금 ELW 가격이 얼마나 높아졌냐면요. 막내풋이 오늘 1000원이 넘었었어요. 이미 막내풋은 1000원을,
자, 얘예요. 방울물이 시작했을 때, 자, 막내풋은 금요일날 시작했습니다. 종가 115원에서 오늘 1020원까지 갔죠. 저희도 지금 짠 막내풋을 19를 갖고 있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풋을 팔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차라리 원래는 10 정도만 아주 싸구려 100원짜리나 그 밑에 풋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막내기 때문에. 왜냐고요? 지수가 계속 폭락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하락 구간, 남아있는 걸려있는, 자 그러면 왜 더 밑에는 없냐. 대출로 풉니다. 얘네도 대출로 풀다 보고 거기다 3개월 뒤에 자 바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발행을 하고 나면 3개월 뒤부터 3년까지 쓰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바로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이 안녕하세요. 지금이 그 구간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 이게 20년대랑 비슷하기는 해도 그렇죠? 그때보다는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불확실성하지만 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채권 발행을 지금 우리도 줄지어 하게 돼 있어요. 줄지어 있는데 빚이 왜 계속 늘어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근데 만기가 돌아오면 만원짜리 채권은 이제는 13,000원을 풀어야지만 사실 13,000원이 조금 더 13,500원을 풀어야지만 만원을요. 아니면 세수로 다 떼워야지 돼요. 바이백을 해버려야지 돼요. 10조 만기에 7조만 푸는 거예요. 근데 그 7조 자체도 7조 갖고는 안 된다고요. 자, 10조를 다 안 풀고 7조만 풀고 3조를 세수로 떼워도 이미 10조를 다 안 풀어도 이미 우리는 10조를 말기 위해서는 13.5조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그러니까 세수로 다 떼우지도 못해요.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지금인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대두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B컷을 날리고 20년도에 그전에도 금리가 낮았었지만 자 금리를 여러분 8% 있을 때도 우리가 금리가 많았어요. 8%가 넘었을 때도 많았는데 뭐 휘청휘청 금리 올린다고 막 자 그건 엄살이에요. 우리 8% 있었을 때 그러면 왜? 그래 다 망했어야죠. 뭐 지금 8% 가면 막 난리가 난다고요? 근데 그게 난리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저가에서 올라갔기 때문에요. 채권도 8%였었던 일은 있지만 저가에서부터 거의 저가 금리에서부터 우리가 낮은 금리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그럼 낮은 금리였을 때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낮은 금리였을 때 채권 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20년도에랑 19년도에 MBS 채권이랑 안심전환 대출 막 해주니까 그냥 집들 막 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개인 대출을 막은 이유도 뭐 집값을 잡을까 그거보다는 만기 MBS 채권이 3년부터 돌아오니까요. 5년까지. 자, 지금이 해당 연도예요. 7월, 8월, 9월. 자, 그때부터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갚아야지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은행권에만 오는 게 아니라 유로랑 달러 마련을 위해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유로 달러 이렇게 치고 MBS 그러면 그때 자 20년도에 19년도 MBS 채권을 유로랑 달러 은행들이 안 받아서 자 발행했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갖고 온다고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온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해서 갖고 와야지 돼요. 20조를 발행을 했어도 만약에 20억 달러를 갖고 왔어도 우리한테 오히려 그 가치가 돈은 20억을 에다 플러스를 갚아야 되지만 우리는 17억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MBS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높은 가격으로 했는데 그럼 지금 만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10억 갖고 못 때워요. 13억, 14억이 들어가야지 때니 물밀듯이 막 그냥 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 오히려 19년도보다 18년도에 풋맨들이 등장했을 때 제가 이때 풋맨들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왜냐면 반드시 풋맨들이 이때는 빠지지 않고 풋맨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이 아니라 자, 좀 방향을 잃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은 자,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이 저가에서 발행했던 채권이 상당히 많은 것 대비 자,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니까 위험한 구간이 됐구나라고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이게 지난주 이제 강연 이후로 나왔던 건데
자, 이때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75% BP 0.75 인상론이 부상되는데 이건 이미 다 아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기 완충작용을 해서 1%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자, 1% 얘기가 굳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거래세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근데 이때 얘기했을 때가 자, 요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 버렸다고요. 하물며 제가 강연회 때는 불과 이번 주 토요일이면 자,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2주가 됐는데 여기였는데 금리가 그럼 이만큼 올라갔던 게 3.8이 넘었거든요. 얼마만큼 올라가냐면 거의 40bp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0.5를 올리면 우리는 사상 최대예요.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우리는 0.25 바로 20bp, 25bp를 올렸는데 이번에 40bp가 넘게 며칠 만에 폭등을 했다가 지금 테이퍼링을 통해서 채권을 잡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영향을 줬다가 확 올라가고 이때도 1월에 이렇게 빠졌던 게 9월, 10월, 11월에 여러분이 자 하는 기재부 테이퍼링 치면 나와요. 1월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채권을 낮춰주는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서 폭등해버리면 낮춰주는 구간이에요. 지금 요만큼씩 낮춰졌어요. 3.7까지. 자, 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금리는 올라갈 걸 뻔하니까 환매수를 해서 채권을 잡아주거든요. 70원에만 사면 72원을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애게 2원 하겠지만 2조가 한꺼번에 하루 발행해도 몇 조씩 발행을 하는데 자, 그러니 이 채권이 자, 익절을 하고 나가게 되면 흔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갖고 있는 콜은 살아나면 더 올라가면 살아나지 못해도 평단보다 낮아도 조금 올라갈 때마다 끝을 몰라요. 팔아가야죠. 마이너스에서도 콜은. 그리고 지금 풋은 플러스가 저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평단이 높아진 건 단타 때문입니다. 계속 단타를 쳐가니까 단타 물량은 딱 놔둬서가 아니라 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저 풋은 움직일 때마다 일식이요. 근데 지금은 만기가 많이 남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해버린다. 0.5로 움직인다. 아무리 우리도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는 거 빨리빨리 스태그플레이션을 임박하기 전에 스태그플레이션 임박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빅스텝이 움직이면 0.5% 50bp가 움직이면 우리는 타격을 봐요. 그 뒤로 완충작용이 오던 말던 자, 완충작용이 오면 다행이니까 콜이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저 풋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중대로 저기 자 풋도 그만큼 사고 팔고를 억수로 많이 했고 풋도 콜도 많이 한 풋을 더 많이 했죠. 여기서 우리는 그 당연히 콜 가격이 내려갔어요. 50 풋도 여러 번 돌렸죠. 그래서 하지만 풋은 지금 19를 갖고 있습니다. 더 세게 올라가도 일씩 팔아갈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풋이 안 움직인다는 건 아직 만기가 자 근데 ELW는 지금 풋을 몇 개를 거래 소멸을 시키고 있는 구간이에요. 바로 소멸을 해서 요런 애들은 자 여기까지는 거래 소멸이 왔습니다. 자 어디서 팔아도 팔 데가 없어요. 이게 거래 소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낮은 걸로 자 얘까지는 괜찮지만 얘도 어디서 팔 데가 없습니다. 이 거래 어떻게 되는지 진행되는 거 보셨죠? 요거까지 나올 끝에도 지금은 이제는 700풋만 제가 단타를 여러 가지 줬지만 700풋 이외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저 700풋을 평단을 낮출 것도 없고 조금 내려갔다가 저대로 버티고 있다가 올라갈 때 조금씩 팔아 나갔지만 자 유지는 계속 하셔야 돼요. 20년도에 코로나 때도 4천이 얘가 결국은 더 싼 가격에 시작을 했지만 4천은 훨씬 넘었었거든요. 4,800원 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골은 올라갈 때 마이너스 폭을 줄일 때 조금씩 매도를 해야 되지만 결론은 팔아나가도 풋에 맞춰서 한 19대 19 정도만 유지 폭등을 하던 말던 지수가 자 근데 오래 갈 수도 없어요. 이 상승도 제가 콜맨도 아니고 풋맨도 아닌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휴장이라 그나마 조금 방어가 하고 있지만 방어가 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와중에서도 채권은 매도가 되어지면서 그 매도되어진 채권이 주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을 때 계속 채권이 매도가 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금리가 폭등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채권은 자 미국 채권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밤이니까. 독일 채권의 수익률은 이 와중에도 뭐 독일이 뭐 크게 하락하는 건 아닌데, 자, 저 플러스죠. 하지만 금리는 올라갔어요. 이건 과히, 자, 독일 채권의 금리, 독일 마이너스가 여러분 얼마 전에까지도 전체가 다 마이너스 금리였지만 이렇게 유럽은 1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저금리였기 때문에, 저금리니까 유럽 채권들 비쌌죠. 못 올리는 거였고, 또 일본은 그때도 보여드렸습니다. 일본이 몇 개가 마이너스로 머물게 되나. 자, 기억을 꼭 하세요. 일본은 전부 다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인데, 자, 이렇게요. 이제 3년물까지 3개 남았습니다. 일본도 금리를 올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긴축과 올릴 완화를 했던 나라인데, 저금리 기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였다가는 몇천 퍼센트 움직이거든요. 일본이 오늘 짠, 요 512%는 잽도 아니에요. 1200%도 보여드렸잖아요. 일본의 4년물 채권 마이너스 금리들은 저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자, 이 금리가 빠져야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 우리하고 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나라들의 금리를 보여드리면, 자, 오늘 잘 사는 나라죠. 덴마크조차도 지금 덴마크 움직이거든요. 덴마크조차도 채권이 마이너스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는 마이너스 퍼센트가, 자, 덴마크조차도 금리가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저금리여야 되는데 얘네는. 그래서 유럽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채권을 사들여주면 채권을요. 그리고 채권을 시장에 풀면, 자, 그때 얘기가 들고 긴축과 완화요. 사들여주면 긴축, 채권을 시장에 풀면 완화. 그랬는데, 자, 덴마크조차도 지금 금리가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부 다 금리가 안 뛴 곳이 한두 군데도 없습니다. 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금리가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고, 영국은 우리처럼 뭐 엄청난 그런 금리는 아니지만 영국도 저금리는 뭐 고금리는 아니었거든요. 영국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콜을 매도를 하겠지만 푸시권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불안한 구간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건 ELW 이제 회수 여부예요. 회수가 조금 되고 있는 과정에서 회수가 다 됐다가 다시 조금 더 집어넣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자나깨나 제가 원금 회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것이다 라고 풋맨들이 지금 이제 막 폭락할,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풋맨들이거나 그냥 우리는 원금 회수 이후에 더 크나큰 수익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비중을 보실 때, 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자, 단타를 제가 돌리더라도 본인이 지금 투자금이 회수를 했는데 다시 조금 더 들어가 있다 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1당 뭐 4만 원이다, 1당 5만 원이다 하시는 분들 다 반절로 지금은 줄여 놓으세요. 그리고 기본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근데 풋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단타를 꽤 했지만 풋 가격이 높으면 신이 안 나요. 자, 하나 두 개 사고 팔아도 이게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질 않기 때문에 단타를 하도 많이 해갖고요. 네, 단타를 해나가도 마찬가지죠. 신이 안 나긴 안 나는데, 비중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늘려서 해나가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자, 비중 조금씩 늘려서 해나가도 뭐 이게 처음 단타. 자, 9시 29분 팔려버렸어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700풋 20은 버티겠다고. 그래서 지금 19예요. 700개를 10시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단타를 해 나갔지만 지금 같은 땐 딱 봐도 20년도에 우리가 ELW 했을 때랑 똑같은 구간입니다. 풋 가격이 지금 자 보초병까지 세우게 되면 조금 10시에도 2번 이거 다 팔렸죠. 이젠 그래서 숫자를 제가 조금 등락이 이제 세게 진행이 될 때는 자 비중을 40까지 올려서 단타를 치고 빨리 매도가 되게 한 수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자 10시부터 10시 31분 1분에 거래된 거고 또 10시 50분 끊임없이 해도 가격이 하나를 팔았을 때 뭐 15% 20% 정도 수익이 딱 나면 좋지만 자 이거 6간 팔아봤자 5%도 안 되고 그래서 20으로 해서 4칸을 물량을 늘려놓은 거예요. 10시 50분부터 꾸준히 계속 자 이렇게 단타를 했어도 수익이 작긴 작은 구간이에요. 자 단지 우리가 이제 내일은 미증시 영향을 안 받고 자 진행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0년물 채권이랑 초장기채 채권이 있는데 인기 없는 채권이다. 그럼 금리가 올라갑니다. 오전에는 어디서 시작하건 플러스로 시작하건 마이너스로 시작하건 자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지수를 밀어야지 돼요. 이유는 채권 쪽으로 자금이 다 유입되기 때문에 채권 매도 기회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매도되고 나서부터 자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 여부를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고 환율이 방어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이제 하락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콜 50대 풋 씻고요. 그만큼 풋은 돌려 썼고 하지만 금액이 높으니까 수익이 지금 좀 작겠죠. 풋 단타 하나당 자, 그래서 비중은 여러분이 딱 잡고 거래하실 때 자 지금은 사실 위기 탈출 ELW입니다. 물론 예전에 20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자 등락은 있지만 결국은 원금을 회수하면서 양매수를 해나가면서 빼나가면 조금 원금 회수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지만 이 700풋이 얼마가 되던 여기서 오늘의 고점을 한번 뚫고 오늘 고점이 1020원이었거든요. 자 여전히 거래량이 활성화를 되면 우리는 조금 더 가져가고 하지만 일단은 내일부터는 이 정도씩 풋을 팔아가는 거고 밀려도 저 풋은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골은 살아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다음 달 7월 달에는 우리가 당월물을 좀 줄이더라도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다 그러면 차월을 다시 만땅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기 주간에 바로 금리 발표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월 13일 만기 주간 14일 그 만기 주간에 금리 발표가 아무래도 0.5가 되면 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우리는 더 이상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0.5가 이렇게 얘기하면 지수가 밀렸다가 다시 홀이 나오겠지만 그러던 말던 어찌됐건 시장 금리는 지금은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조금 잠재웠어요. 그러면 3일 뒤 수요일날 자 화, 수, 수요일날 조금 나아지거든요. 금리가. 자, 그러더라도 그때가 여러분 대출 받으실 때겠죠. 그러더라도 지금은 자 위기 탈출 ELW가 풋 가격이 사실 콜이 나와야지만 지수가 몇 번 올라가서 풋 가격이 뚝 떨어지면 우리가 거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한 번 단타도 수익이 클 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회에 자 오히려 등락이 세버리면 딱 정리해 버려야지 돼요. LP도 회수를 다 했으니까 공급자도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같은 성풀은 잘 이겨내시고 EL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같이 하시는 이제 신규원분 몇 분 계시는데요. 자 비중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잡으실 때는 자, 지금은 자, 그냥 동률로 한 30대 30이나 20대 20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적어도 그 정도만 보유하신다 그러면 자, 차월물이 나올 때 거래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도 크게 여러분이 막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 비중대로만 거래를 하시더라도
수익 난 부분은 조금씩 콜도 올라가면 콜은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지만 자, 당연히 이르죠. 하지만 고가인 거 나름 콜 중에 고가인 걸로 여기서 제가 높은 콜 들어가면 풋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고가인 것들을 먼저 팔고 저가는 끝까지 버텨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푸시니까. 자, 오늘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지수가 반등을 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 기준금리를 빨리빨리 우리도 이제 3%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1.75인데 2.5까지는 하는 더 올린다 그랬고 찍어야지만 자 그래야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항상 풋저 19는 유지를 하면서 튈 때마다 1, 2, 3 정도씩만 팔아서 만기까지는 가져갈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주식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글로벌이 다 겪는 장이고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겠죠? 성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예약매도 걸어놓으시고 평단 절대로 낮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고 내일은 미증시가 오늘 밤사이 없기 때문에 미국 영향은 받지 않겠죠. 야간 선물도.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